군경 수복이 늦어졌던 전북 고창군. 그만큼 민간인 희생도 컸습니다. 양민 127명이 희생된 선산마을 사건도 그중 하나. 누가 죄인의 사람이 하나 없어. 빨장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뭐라고 여기 다 죽여라 그래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 전북 경찰국의 한 중대장이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마을 주민 89명을 희생시킨 무장 원림 사건도 그 시기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쟁 죄 없이 우리 아버지가 죄나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때 쉬운 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쉬운 둘인데 무장 단위로 가가지고 죄 없이 가서 총살당하고 왔더니 내가 한이 맺혔죠.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군경에 의한 학살이 일어났던 고창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전라북도 서남부에 위치한 고창군. 한 개 읍과 13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쪽으론 바다와 맞닿아 있고 서북쪽에 넓은 평야지대가 자리 잡아 전북 지역의 주요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한 달도 안 돼 고창군은 인민군에 점령됐는데요. 이후 국군의 전세가 역전된 후에도 빨치산의 심한 저항으로 수복이 더디고 어려웠습니다. 고창군 서남쪽에 위치한 공읍면. 이곳 역시 고창군에서 가장 수복이 늦었던 지역인데요. 군경과 빨치산의 교전도 치열해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도 컸습니다. 공읍면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는 김대우 씨. 당시 17살이던 대우 씨는 매일 아버지와 피난 다니던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군경의 수복작전이 시작되자 당시 마을을 점령하던 빨치산은 주민들에게 피난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를 어긴 주민들은 저녁에 다시 들어온 빨치산에게 희생됐습니다. 또 군경 역시 남아있는 주민은 모두 빨치산 점령지에 적으로 간주해 사살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대우 씨는 요즘 농산일에서 물러나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마리 키우시는 거예요? 아이 닭이 한 11마리 키다가 지금 옵셉으로 겨울에는 알을 잘 안 나요. 그래서 다 옵셉으로 지금 닭 2마리밖에 없어요. 이제. 대우 씨는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상황인데요. 70년 전 사건으로 악화된 몸 상태.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디로 와주셨어요? 여기 허리에 여기 요리가 응. 요리가 걸으신 게 불편하셔요?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것이 후유증이 한 60대 된 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농사도 못하고 은퇴해버렸죠. 이것도 이제 집에서는 이걸 짚어. 이것이 더 편리하고 이렇게. 1951년 1월 이곳 공읍면 선동리 선산마을 옥산저수지 부근에서 500여 명가량의 주민이 군경 토벌대에 잡혔습니다. 무장, 대산, 상하 다 점령이 되었는데 이것도 공업만 점령이 안 되었어요. 아군이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를 못 해내니까 결국은 이제 빨산들이 집계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 빨산들이냐? 별내 빨산은 없고 무한 한평. 근데 그걸 점령을 다 해버리고 갈 데 없거든. 게 이제 요걸이 밀려버렸어요. 군경 토벌대는 이틀 전 장성 지역 빨치산 200여 명이 선산마을에서 숙식 후 도주한 사실을 접하고 주변 3개 면을 포위했습니다. 낮에는 군경 토벌대가 빨치산 점령지 주민을 색출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망을 보며 피난지를 물색했습니다. 여기 다 모아서 보잖아요. 그럼 다 보이죠. 여기서 어디서 오는 게 다 보여. 사건이 있었던 1월 5일 역시 유난히 총소리가 컸던 날이었습니다. 어디서 총소리 나는가 그것만 연 거지. 총소리 저쪽에서 나면 요리 피하고. 그것이 일이야. 인근 주민들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총소리를 피해
선동리 선산마을 쪽으로 피난길을 서둘렀습니다. 여각이에요, 바로 여기요. 이 학살 현장이 여기란 게요. 그러면 저쪽에 총소리가 안 나던가요? 거기는 안 난 게 거기 갔지. 거기 총소리 나면 거기 가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한마디로 해서 골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하고 골이 도망을 했지. 여기서 막 그냥 총소리가 난 게. 공읍면 선동리 7개 마을 가운데 하나인 해정마을. 이곳 주민들 역시 늦어진 수복 탓에 낮에는 토벌대를 피해 피난을 나갔다가 밤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양환수 씨. 큰 추위가 찾아오기 전 집안 곳곳을 손보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문을 지금 싹 갈아버렸거든. 문을 싹 갈아버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집 잘 지낸다 했는데요. 한 30년 돼버린 게 그래서 다시 이제 니모델은 헌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당시 12살이던 완수 씨는 어린 나이였지만 마을에 남아있으면 토벌대와 빨치산 양쪽에 희생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아버지와 매일 피난길에 오르곤 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 주로 뭐 아무런 정치적으로 그 사상적으로 거시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들이요. 일반인들이 집에 있으면서 그때는 빤 사람들에게 피난 안 나가면 반동으로 몰아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아가지고 그 거시 빤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아서 당하고 좀 그러지. 그러니까 피난 어쩔 수 없이 나가고 파면은 들어오고 예? 그런 상태였죠. 그날 선산마을 뒷살인 선인봉 밑으로 공읍면과 무장면, 대산면 등 3개면 주민 500여 명이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군경은 이미 길목마다 대기한 상태에서 이른바 토끼몰이식으로 주민들을 몰아 포위했습니다. 당시 작전을 폈던 11사단은 적이 사용할 만한 시설뿐 아니라 적의 손에 있는 사람까지 제거한다는 이른바 견벽청야 작전을 표방했습니다. 주민들이 잡히는 모습에 대우 씨와 또 다른 주민들은 총소리가 안 나는 마을로 피신했는데요. 그곳 역시 군경이 계획해놓은 포위망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산보 선인봉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전부 거기 가서 이렇게 군인들이 잠복하고 있었어. 그러게 요리 전부 다 들어와 버렸지. 군경의 잠복 사실을 몰랐던 대우 씨는 민가에 몸을 숨겼지만 이내 붙잡혔습니다. 이 마을, 저 집에서 전부 이 집으로 왔으니까 마을.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시기 마치 내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학도대가 왔더라고. 무장 중학교 그 학도대가 그러니까 학도대 경찰관 민방위 이렇게 왔는데 학도대가 마치 아는 사람이요. 그 학도대를 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다 묶고는데 그 나 아는 친구가 묶고기에 되게를 안 땜맸어. 그래 거기서 이제 요리 왔어. 잡혀갖고 요리 길이 있었어. 지금은 없는데 요리 있어갖고 이제 짝대기로 그냥 허리를 이렇게 도망 못하게 그냥 그렇게 한 10개나 맞았을 거요. 짝대기로. 다 나만이 아니라 다 맞았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집결을 시켰어. 여기다가. 끌려온 주민들은 결박된 상태에서 중대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잡고 여기서 하여튼 다 잡아가 여기다가 그냥 집결 해놓고 그러게 이제 기다리라고도만 이제 대장이라고 하더라고. 이 그게 중대장이요. 중대장이 대장이 딱 내려오더니 우리는 이제 거기서 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떻게 좀 게릴 줄 알았는데 누가 죄 있는 사람이 하나 없어. 빨장이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뭐라고 여기 다 죽여라 그래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 주민들은 옥산 저수지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밭이었던 저수지 앞 뚝에 군경은 2대의 기관총을 설치했는데요. 중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피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총상을 입고 쓰러지는 사람들 속에서 대우 씨는 총탄을 맞지 않고 쓰러진 채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관총으로 그냥 쏜 게 뭐 다 맞아서 그냥 그때는 팥이요 얘가 팥고라고 이거 어디고 그냥 다 들어 넣어버렸지. 그래서 나도 그 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안 죽은 사람은 살려줄게 일어나라 하는 사람, 그때 일어난 사람은 그냥 총을 쏘아버려. 누워서 들으면은 그냥 빵빵 소리가 나. 그래서 나는 그냥 안 일어나고 그대로 그냥 총도 안 맞고 있는데 이제 확인 작업을 하는 거라.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그래 이제 나 이 몇 가지 자꾸 일어나치기를 그냥 도망해 버렸지. 그런 게 이제 그 주위에 가서 일개 중대가 왔으니 한 30명 가까이 되겠어요. 그러면 한 앞에 한 방씩이라도 30발이요.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막 도망간 게 5명이 한 1km를 따라왔어. 총 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내가 살아났지. 하지만 피난 도중 헤어졌던 아버지는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시는 게 같이 또 이 자리에서 잡히기도 같이는 안 잡혔어요. 여기 와서 본 게 아버지가 계시더라고. 야, 아버지가 어디서 잡힌지를 몰라. 이 동네에서 잡혔어요. 여하튼. 그리고 여기 와서 본 게 이제 우리 동네 양반들 다항숙도 계시고 뭐라 우리 동네 양반들이 다 있더라고. 진실화해위는 선임봉으로 끌려온 500여 명의 피난민 가운데 희생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127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부녀자와 3세, 5세 어린아이까지 포함돼 있었는데요.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완수 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전부 다 이게 묶어져 가지고 죽고 그냥 그 위에 뒤집어져 가지고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광경이 있었고 참 그 어렸을 때 볼 때 그냥 그 비참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숙부님들은 다 신체를 떠덕거려 가면서 우리 아버님 이제 시신을 찾았지. 찾는 그런 걸 보고 나는 어려서 따라왔지만은 그때 이제 객기에서 돌아가시는 게 집으로도 못 모시고 아버님 시신을 우리 삼선인으로 가서 매장을 하고 그런 광경을 내가 보고 참 그때 어렸지만은 이런 참 그런 비참한 그런 광경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내 12살 먹었지만은 지금도 생각해보면 기억이 생생하고 참 그런 비참한 일이었다 느껴지고 그래. 언제나 그 아버님 돌아가시는 문제를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그 눈물이 나고 그래요. 예. 그때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시신 봤을 때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던가요? 뱃자루 총탄을 맞아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피를 흘렸더라고. 진통으로 맞든 안 하겠어. 그게 그날 우리가 찾아왔으면은 살았을는지도 모르죠. 피를 흘리고 몸으로 치다가 묶어놓고 끌어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 비참하지. 우리 아버님이 그때 42살이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참 비참하게 생활도 넉넉지도 못한데 참 그렇게 내가 그 지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참 그 생활의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렸지. 삶의 흔적이 지금까지 한 70년이 흘러버려서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때의 광경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참하고 비참했다. 오늘은 지금도 느끼고 있고 그럽니다. 진실화해위는 고창 지역 주민이 1950년 11월부터 1951년 5월까지 군경에 의해 살해되거나 연행된 후 행방불명이나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33명 주민의 진실이 규명되었는데요. 사건의 가해 주체로는 고창 지역 수복작전을 담당한 국군 11사단 20년대 2대대 6중대와 8중대 군인 그리고 전북경찰, 고창경찰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견벽청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초토화 작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군인이나 경찰이 나타나면은
양민은 도망가기 바빠. 집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어디 이렇게 도망가라 하면은 그 말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어. 또 도망을 안 가면은 안 가도 죽고 가서 잡혀도 죽으니까 이왕이면 사람이 도망을 가다 죽더라도 도망을 가자. 이래서 그렇게 학살이 확대가 된 거예요. 고창군 서쪽에 위치해 공읍면과 인접한 상하면 용대리 택동마을. 한국전쟁 당시 마을은 순창 설씨 20여 가구가 집성촌을 이루며 모여 살던 아담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선산 사건이 일어난 뒤 2달 후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국군 수복이 늦었던 상하면 역시 빨치산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마을에는 인접 지역 주민들이 피난을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택동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껏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설학수 씨는 아침이면 안전한 곳을 찾아 황급히 피신을 하던 어른들의 모습 등 10살에 겪었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50년도 한 11월 달부터나 피난돼 있을 거죠. 그래갖고 51년도 3월 13일 날인가 그때 여기 거시 오고 나서 빨산들이 그냥 그날 저녁에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하면이 진주기가 한 7날인가 8날인가 진주대 하실 거예요. 군경이 택동마을을 수복하기 이전까지 주민들은 군경과 빨치산의 잦은 교전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날 역시 마을에 들이닥친 군인들의 총성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제대로 이제 전투가 벌어졌던가요. 그때 여기서 그냥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그냥 총소리 나고 그러니까 시비가 있으니까 시간이 안 돼. 점심 무렵이야. 그 무렵에 그냥 군인들 뭐 경찰 뭐 가지들이 들어가지고 총을 막 쏘면서 안 나오면 다 죽이니까 다 나오라고. 그때가 저희 아버지가 먼저 나갔어요. 당시 공읍면 두암저수지 부근에 매복해 있던 빨치산이 국군 척후병 1명을 희생시켰는데요. 이를 이유로 군경 토벌대가 주민들을 상대로 보복 행위를 시작한 겁니다. 내가 저희 아버지 나간 뒤에 한 5분 뒤에 나갔었는데 벌써 나오니까 저희 아버지 여기다가 총으로 쏘아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 하나인가 또 죽이고 또 이후에 사는 저희 아저씨 되는데 그분들 내다가서 여다가 10분 돌아가시게 총을 쏘아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이 거시기 사람 죽어 있는데 벌써 들어가면 죽지 않았는데 누가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 토벌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마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행여 가족들이 화를 당할까 토벌대를 먼저 따라 나선 아버지는 마을 앞 논에서 곧바로 희생된 겁니다. 여기 거시기 돌아가서 뼈 이제 해체 거시기면서 보니까 이 턱뼈가 해갖고 턱뼈가 부러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턱뼈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군경은 다시 마을 입구 야산으로 주민 200여 명을 집합시켰는데요. 학수 씨도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과 함께 이곳에 끌려갔습니다. 진실화해위 보고서가 인용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날 약 100여 명의 주민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일부 주민은 기다란 일본 칼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저희 마을 족발벌이 되는 사람이 그때 17살 먹었어요. 그 사람부터 걔를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칼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살려들어가면서 칼을
손으로 잡으니까 빼니까 손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칼로 그냥 찔러 죽이고, 또 나머지는 또 집안 숙모되는데 그 양반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도 국군에 가 있다고. 그런 게 어디서 이제 거짓말을 하냐 하면서 칼로 그냥 머리박을 찍었어요. 찍고 그 다음부터는 기관총으로 들어가게 해버렸지. 당시 야산이었던 희생 장소를 올랐습니다. 어디다가 장치했던가요? 저 우경어치 그 거시했다게 그다 딱 거시 놓고 사람을 요리야 싹 집결시켜 놓고. 군경의 총격이 있기 직전 학수 씨는 어머니의 순간적인 지혜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놓고 거시는데 서 있는데 쏴볼 때 근데 저는 제 어머니가 눈이나 맞지 말고 죽자고 엎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로 여기 가서 뭐 묘동 같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묘동 우리는 앞에가 있었고 총은 뒤에서 쏘는데 앞에가 없었으니까 우리 묘동 때문에 우리 시식구는 살고 동생들 둘은 그때 죽었어요. 당시 공읍면에서 피난을 왔던 전성근 씨. 그날 아버지와 함께 총성을 피해 피신했다가 밤에 돌아온 성근 씨는 어머니와 누나가 희생당한 사실을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누나 어떻게 있던가 시신이? 그냥 누워서 그냥 좀 꼬꾸라 있죠. 애기였고 우리 엄마는 애기는 우서 막 울고 있고. 그만한 숫자 사람이 많이 죽어 있는데 뭐 누구 뭐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엄마랑 누나랑 시신은 이후에 어떻게 하셨대요? 예, 와서 이제 나중에 가서 그 이튿날 와가지고 그냥 갔다가 그 이튿날 와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서 사람들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여기다 묻어놨죠. 여기다 묻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저 고음으로 모셔갔죠 다. 그래갖고 어떻게 키웠대요 그럼? 어제 키우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좀 그때는 우유도 없고 그런 게 그냥 뭐 쌀가루 갈아서 먹이다가 죽었죠. 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 세 사람이 죽었죠. 진실화해위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군경 토벌대에 주민 37명이 희생된 사실을 밝혔는데요.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이 15명, 60세 이상 노인이 4명, 15세 이하 어린이가 12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그 어떻게 거시를 했는가 몰라도 무고한 양민을 갖다 뭐 바라볼 때 물어도 안 보고 벌써 얼굴만 쳐다보고 밀어놓고 속사 죽이는 그런 세상인데 뭐 말할 거 있어요 내가. 고창군 북쪽에 위치한 심원면. 한 면이 서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주민들 역시 빨치성과 토벌대의 위협으로 인해 피난을 다녀야 했던 상황인데요. 주로 바다 근처가 피신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5살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박병옥 씨. 1951년 3월 병옥 씨 아버지 진호 씨는 토벌대가 온다는 얘기에 형과 함께 바닷가 갯벌 가막바위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밀물이 들어와 바위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자 사등천변 해안으로 올라왔는데요. 무태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때는 바다 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우리 동네 사람들만 바다를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 다른 마을에서도 또 다른 면에서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다 쪽으로 많이 피난을 왔을 때야. 그게 꼭 그날 또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우리 인접 동네 사람들하고 합쳐서 12사람이 한테 돌아가셨는데 무슨 뭐 약속이나 하고 뭐 저기를 해서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고 우연스럽게 다들 만나신 거예요.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내는 갯벌로도 유명한 심원면 월산리 사등마을 천변. 아버지뿐 아니라 인근 주민 12명이 피난을 위해 찾은 곳인데요. 주민들은 이전에도 가막바위까지 피신했다가 토벌대의 총소리가 잠잠해지면 집으로 돌아가곤 했기에 경찰의 잠복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등마을 해변에서 1km 정도 들어가면 보이는 암초 가막바위. 아버지와 백부가 돌아가신 지 70여 년이 됐지만
자연만은 그 자리에 머물며 당시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는데요. 이곳에 올 때면 병옥 씨는 어떻게든 살고자 했을 희생자들의 절박함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우리 심정에서는 저기 자리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도 들려요. 차라리 저쪽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셨더라면 안 들어가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아버지의 죽음 이후 23살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어머니는 5살 병옥 씨와 갓 태어난 여동생을 책임져야 했고 생계를 위해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병옥 씨는 어머니의 뒷바라지로 공부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공무원 생활을 거쳐 군의원 활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병옥 씨는 아버지의 묘를 이장해 두 분을 한 곳에 모셨습니다. 따로따로 계셨으니까 돌아가셨어라도 계시라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 쪽으로 이장을 해드렸지. 그냥 계실 때는 항상 마음속으로 그래 뭔 일을 하더라도 나는 불야들이다 불자식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한테 다 같이 한 곳에다 모시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로 판단해 국가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역사 기록의 수정 및 등재, 평화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의 이름으로 겨눠진 보복의 총불이 더 이상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가지고 서로 양쪽에서 큰 소리 치면서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양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누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데 일단은 서로 같이 좋은 길로 갔으면 쓰겠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쩐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서 통일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희생자 중 여성이 절반 정도 있고 13세 이하의 어린이도 18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13세 이하가 18명이나 돼요? 김용식이 천시마을의 거의 모든 민간인을 보복 대상으로 삼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